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아이오닉 9 가격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 9 저희가 미국 LA 오토쇼까지 가서 직접 보고 또 미국인들은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반응도 한번 봤었죠. 근데 야, 이거 가격표가 좀 작정하고 나왔는데요? 아이오닉 9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나오다 보니까 동급 다른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뒤통수를 그냥 빡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렇게 잘 나왔다고? 아이오닉 9 최저 가격부터 한번 보면 한 6,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고 풀옵션으로 올라가면 옵션 다 때려 넣으니까 9,220만 원. 9,220이라고 하니까 좀 비싸긴 한데,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전이고요. 세제 혜택을 받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8천만 원 후반 정도 돼요. 거기다가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하면은 8천만 원 초반 중반 뭐 요 정도 나오겠죠. 아니, GV80이 떠오르는 가격이라고. 아,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가격이 비싼데. 아이오닉 9의 가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려면 여기 있는 카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보다도 가격, 옵션,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9은 6인승, 7인승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6인승이나 7인승이나 3열 접고 트렁크 공간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더 싸고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7인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승을 보시는 분들은 7인승 옵션을 6인승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똑같은 가성비 있는 가격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9인승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아이오닉 9도 9인승으로 나왔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 부가세 조기환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이용 아주 좋은 혜택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인승으로 나왔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팰리세이드 판매량을 좀 깎아먹으려나? 그래서 안 했나? 아, 이거 좀 아쉽네. 자, 일단 익스클루시브 7인승은 세제 혜택 후 가격이 6,715만 원입니다. 아니, 6,715만 원이면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요. 배터리가 무려 110kWh가 들어갔습니다. EV9이 100kWh 배터리 들어갔다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랬는데 무려 10kWh 이상이 증가했어요.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EV9 GT 라인 그리고 아이오닉 9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차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차량이 모두 2.6톤으로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EV9은 21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거리가 443km, 아이오닉 9은 21인치 휠 기준으로 501km를 간다고 해요.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60km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9이 진짜 괜찮게 잘 나온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표 밑으로 내려가서 주행보조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현대차에서 알 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들어갔고요. 자동 차선 변경 기능까지 지원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핸들만 잡고 있어도 인식하는 토크식 아니고 정전식이 들어간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여기에다가 차로 유지 보조 2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주행보조에 대해서는 말이 정말 많죠.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차로 유지 보조 2, 정전식 그립 감지 센서, HDA2 이런 것들 물론 성능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화웨이 소프트웨어도 경험해봤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FSE도 경험해봤잖아요. 솔직히 이 두 개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의 자율주행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뭐 어느 하나가 뭐 뚜렷하게 훨씬 더 잘하고 그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만 추측을 좀 해보자면 FSD를 가져오게 되는 건지, 화웨이에 있는 화웨이 소프트웨어를 가져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가짜 뉴스고 정말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추후 보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쪽으로든 현대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오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FSD를 사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현대
현대자동차의 모든 자동차들이 테슬라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 뒤, 양, 옆, 그리고 휀다 쪽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그리고 B필러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 8개의 카메라가 앞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통일되게 그렇게 다시 나와야 되고요. 화웨이를 사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뒤 카메라, 양옆 카메라 이런 건 똑같고요. 양옆 그리고 앞쪽에 3개의 라이다 센서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려면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동차의 설계도를 변경하고 또 FSD나 화웨이 이런 곳에다가 설계도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니까 사실 현대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겠지만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HDP3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나서 벌써 한 2-3년 정도가 지났죠. 그 2-3년 안에 뭔가 진전된 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게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한계에 맞닥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입장에서도 약간 진퇴양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사오게 된다면 테슬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이거 내가 뭘 한다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거 다음 넘어가 보면 외관에서 LED 헤드램프나 리어램프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9인치 휠이 제일 가장 작은 휠로 들어갑니다. 이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이오닉 9에서 선택할 수 있는 휠이 19인치, 22인치 이 두 가지 휠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20인치 휠짜리 하나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휠이 두 가지밖에 없지? 그리고 실내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그 아랫부분의 시트 부분도 보면요. 가장 아래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 조수석, 8웨이 전동 시트 들어가고 열선 통풍 그리고 2열 열선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되게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가장 아래 등급에 주행보조 모두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뭐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윗등급으로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다가 편의 기능으로 100W짜리 C타입 단자들 곳곳에 배치되고요.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현대가 왜 이러지? 우리가 예전 얘기를 하면 현대자동차가 막 옵션들이다 뭐다 하면서 막 아무것도 못 넣게 하고 최상위 트림에다가 필요한 옵션을 다 넣어놓고 무조건 최상위 트림을 고르게 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래 등급 트림에다가 이렇게 옵션을 다 넣어놓으면은 이게 옵션질의 현대가 아니잖아. 이거 되게 해자 옵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은 7,315만원짜리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 600만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실외 V2의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진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아이오닉 6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3년 가까이 쓰면서 외부 커넥터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캠핑을 많이 하실 게 아니면 그닥 쓸모가 없는 옵션이에요. 이 실외 V2L을 써야 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려면 트렁크에 열어서 V2L 커넥터 꺼내고 충전구 열고 V2L 커넥터 꼽고 거기에다가 220V 콘센트 꽂고 그렇게 해서 쓴 다음에 정리할 때는 콘센트 뽑고 V2L 커넥터 뽑고 V2L 커넥터 보관함에다 넣어서 트렁크에다 다시 집어넣고 이 과정이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냥 2열 문 살짝 열어서 그냥 콘센트 함 열고 콘센트에다가 220V 멀티탭 꽂아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현대가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외부 V2L 커넥터를 유저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오닉 6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 보면은 시트가 14개의 방향으로 바뀌는 전동 시트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운전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랑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핵심 기능이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컨비니언스 플러스라는 100만원짜리 옵션 넣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 옵션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것도 좀 큰 옵션이긴 한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익스클루시브에다가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을 넣으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잠깐만 보면 볼수록 익스클루시브에서 프레스티지로 600만원 주고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캘리그래피 트림은 가격이 7,792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대비해서 한 477만원 올라갔어요.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는 21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확실히 외관 드레스업이 좀 커집니다. 클래딩 같은 부분도 차체색으로 도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라 그래서 IFS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요게 조금 좋긴 하네. 장거리 주행할 때 에르고 모션 시트 진짜 좀 탐나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만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트림 대비해서 1,000만원을 비싸게 사야 되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캘리그라피가 뭔가 이제 외관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시트나 이런 것들이 가죽 같은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를 가도 좋겠지만 나는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쓰는데 뭐 실내 검정색 아니면 뭐 굳이 단조롭게 좀 돼 있어도 난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캘리그라피가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뭐 디지털 센터미러라고 하죠. 뒤쪽을 보는 백미러 같은 것들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거 요런 옵션들이 조금씩 추가돼요. 여기까지 해서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트림의 옵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핵심 옵션들만 쭉쭉 뽑아서 한번 봤고요. 이제는 선택 옵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품목에서는 사륜구동 옵션이 있죠. H트랙도 1, 2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1, 2가 사륜구동이라는 점은 모두 똑같고 출력을 더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H트랙 1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에다가 66kW 그러니까 대략 한 10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H트랙 2 같은 경우에는 157kW 약 한 21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추가하면서 370만원입니다. 솔직히 저라면 H트랙 2를 넣는 게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H트랙 1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 160kW 후륜으로 들어가는 것도 차고 넘친다. 이거 토크발로 끌고 가는 거 아주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이게 2.6톤짜리 차를 끄는데 160kW 그러니까 약 210마력 정도 되는 걸로 끌고 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시내 도로에서 대략 한 50에서 60km 요 정도로 주행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뭐 시속 100km 올라가고 심지어 이번에 새롭게 뚫린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20km죠. 이 120km 같은 도로에서 추월하거나 가속할 때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막 변속기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210마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긴 해요. 공차 중량이 한 2.6톤에다가 뒤에 애기들 짐 싣고 사람 몇 명 타고 이러면은 가볍게 3톤 정도는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륜구동의 묘미도 좀 느끼면서 출력도 좀 높아지는 H트랙 1은 넣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썬루프 119만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세단처럼 앞에만 쬐끄맣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좀 넓게 열리는 거라서 채광량이라든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가 확 트여서 이 답답함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넣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툭 59만원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다음은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옵션 파킹 어시스트 135만원입니다. 어라운드 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돼요.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오닉 9처럼 전장이 5060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3130mm 정도로 굉장히 큰 차들은 운전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주차도 좀 힘들어져요. 게다가 이 자동차는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차하다가 보면은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박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둥 같은 데 근접했을 때 후측방 충돌을 막아주는 급제동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옵션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 옵션 덕분에 기둥에다 박을 뻔한 거 몇 번 막아줘서 옵션 값 반드시 뽑습니다. 이건 꼭 넣으세요.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19만원 스피커가 8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프레스티지 선택 옵션입니다. 21인치 휠 타이어가 100만원인데 저는 솔직히 19인치냐 21인치냐 이거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 조금 별로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급인 20인치 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19인치 아니면 21인치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20인치 휠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9인치 휠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은 전비 차이를 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비 차이가 안 납니다. 이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외에 H트랙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복합 주행하는 거리 차이가 없어요. 503km로 동일하고 501km로 동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차이를 꼽을 수가 없고요. 그 외의 이유라고 하면은 저는 타이어값. 이게 2.6톤 정도에다가 사람들이 타고 이러면 3톤 정도로 올라가는 굉장히 무거운 자동차거든요. 이 무거운 자동차들은 타이어가 좀 빨리 닳거든요. 이 타이어가 빨리 닳게 되면 19인치 휠의 타이어를 바꾸는 거랑 21인치 휠의 타이어를 바꾸는 거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셉니다. 21인치 휠이 당연히 멋있긴 하지. 멋있긴 한데 그거 멋있자고 타이어 값을 뭐 거의 2배, 3배 내는 거는 솔직히 좀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가성비 있는 트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19인치 휠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래티넘 110만원. 여기에 지능형 헤드램프 들어가고 디지털 센터미러 들어가는데 저는 뭐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컴포트 플러스 55만원.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들어가면서 전동 리클라이너가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138만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적응되면 편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비추천입니다. 이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캘리그라피 트림에서는 19인치 휠 타이어 마이너스 100만원. 캘리그라피는 가장 기본으로 21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깎아주면서 19인치 휠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원 깎고 그냥 19인치 휠 넣는 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7인승 관련해서 모두 끝냈고 6인승 옵션이 조금 특별한 게 좀 두 가지인가 있거든요. 시트 옵션이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2열 스위블링 시트가 마이너스 100만원. 이게 100만원을 빼주는 건데 제가 스타리아에서 이 기능 쓰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기본 시트가 너무 훌륭합니다. 뭐 리클라이닝 기능에다가 뭐 릴렉션 시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 스위블링 시트를 넣는 건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2열 바디케어 시트 80만원. 이거는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2열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장자분들을 자주 태우는 일이 잦다면 요거는 괜찮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옵션은 아니다 보니까 뒤쪽에 사람을 좀 많이 태운다 하면은 뭐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아이오닉 9의 옵션들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모든 옵션을 누릴 수 있게 옵션 구성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옵션을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죠. 제일 가성비 있는 옵션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6인승 말고 7인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에다가 익스클루시브 옵션 선택하고요. 여기에다가 선택 옵션으로 파킹 어시스트, 컨비니언스 플러스 옵션 추가하고, 그리고 공통 옵션 중에는 H트랙 1, 여기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2까지 딱 더하면은 최종 가격이 7,408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지자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을 한 500만원 정도 받아서 한 6,900만원에 뽑으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이오닉 9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6,900만원에 이런 대형 전기 SUV를 풍족한 옵션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정말 가성비 있게 공격적으로 이 대형 SUV 시장을 좀 공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아이오닉 9 가격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오닉 9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뽑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